만났다고 하는데요. 과거 권 의원의 발언과 함께 관련 영상들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개인적인 친분은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전혀 접촉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접촉을 시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애가 집이 우리 옆에 집이에요. 거선동 의원은 우리 앞에 동네 가셨고 말로라도 뒷말이 있겠지만 저희가 영광 의미가 있고 흑발하시더라고. 윤석열 총장은 타고난 검사거든요. 진짜 검사로서의 DNA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사퇴하면서 요소에 때와 장소에서 하는 그 콘텐츠 내용, 발언의 내용을 보면은 정치 감각이 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은 외가가 강릉이고 권성동 의원과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강릉 갔을 때마다 함께 놀던 친구다라고 하면서 친구를 만난 것뿐이다 라면서 확대 해석을 좀 경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정진석 의원을 만나고요. 맞습니다. 또 초선의 윤희숙 의원도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중진과 초선을 잇따라 만났다는 거 어떤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핵심적인 거는 그거잖아요. 국민의힘의 입당 여부일 텐데 정치권 인사를 지금 만난다라고 하면 여당 인사를 만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야당 인사일 거고 그 야당 인사들 중에서 이제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과연 국민의당 입당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다만 한 가지 국민의힘이 이번 대표 경선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 태어나고 개혁의 가능성, 혁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이 인정을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면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것이 왜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걸 꺼렸느냐. 중도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조직은 대단히 큰 우군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신진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컷오프에서 2명이 탈락을 했지만 사실 여론조사만 봤을 때는 5위 안에 3명이나 초선 0선이 들어가 있고 지금 또 이준석 의원이 여러 분위기상 조금 선두권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윤 전 총장의 마음을 좀 흔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국민의힘 입당을 하더라도 훨씬 마음이 좀 홀가분해진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의 이미지가 상당히 좀 쇄신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또 윤석열 본인도 스스로도 또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의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맞아떨어진 거죠. 반대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진투구에 상당히 노쇠한 낡은 정치적인 모습 보여줬다면 입당하는 데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거의 입당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시기가 언제냐라는 부분만 아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얼굴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은둔 상태에서 계속 지지도가 1, 2위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은둔 정치를 사실 즐겼죠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는 상당히 상황이나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 가더라도 본인은 약간 박수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됐다고 아마 본인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 사실상 정치적 행보로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강릉을 찾았을 때 윤 전 총장이 점심 식사를 하러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칸막이도 없는 곳에서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고 또 시민들이 같이 좀 사진을 찍어달라 이럴 때 흔쾌히 응하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걸 두고 사실상 민생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밥 먹기도 참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선거 때 보면 재래시장을 꼭 찾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게 많이 보던 모습이잖아요. 예. 그것이 첫째고요. 그래서 뭐 정치적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좀 고루한 질문이 되어버렸다. 이건 뭐 틀림없는 정치적 행보죠. 예. 그리고 왜 강원도냐, 왜 강릉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강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실상 무주공산이거든요. 네. 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강원도는 본래가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예. 거기에 더군다나 외가라고 하는 인연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번의 행보가 강원도 지역에서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를 공고화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행보가 되겠죠. 그래서 정무적으로 상당히 감각이 높은 예. 그런 사람의 조언이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조언이 없는데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정무적 감각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권성동 의원도 윤 전 총장 옆에 정무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주변에서 들은 얘기 없으세요? 저도 최근 들어 윤석열 행보를 보면 예. 네. 상당히 좀 정무 감각이 좀 만만치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버지 고향인 충남 봉주의 중진 의원, 또 정지성 의원 만나고 어머니 고향인 또 중진 의원의 또 권성동 의원 만나고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부담도 없으면서 국민의힘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가는 걸 보면 저건 평생 검찰만 해온 사람하고는 하기 힘든 행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누가 있느냐. 이 부분이 계속 언론의 관심사였는데 그동안에 뭐 윤여진 전 환경부 장관이라든지 혹은 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같은 킹메이커 어떤 프로가 돕지 않겠느냐라는 짐작과 보도로 있었는데 사실 확인된 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팩트가. 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사가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전면에 나설 경우에 과연 주위에 누가 있느냐, 어떤 인물이 특히 치킨 참모나 킹메이커가 누구냐를 보면 그 윤석열의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라든지 이후의 행보에 탄력을 받을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옆에 누가 있느냐가 지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의 예.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이 먼저 만나자 해서 이렇게 권성동 의원을 만나고 네. 초등학교 시절 바로 뭐 이웃 집이에서 이렇게 외갓집 놀러 올 때마다 알게 됐다고 하는데 또 검사로서는 권성동 의원이 6년이나 또 선배더라고요. 예. 네, 이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제 윤 전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던 김종인 전 위원장, 파리가 많이 모일 수도 있다라면서 잘 골라내는 것에 성공 여부가 달렸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의 행보를 보면 김 전 위원장보다는 국민의힘 쪽에 기우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거 영상 모아봤습니다. 직접 보시죠. 그 총장님 뭐 정치가 아니라고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정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리는데요. 오늘 쭉 얘기 들어보면 우리 총장님이 저 국민의당 의원님들하고 되게 호흡이 잘 맞으세요. 여러 가지 판단도 비슷하시고. 국민의힘당. 근데 제가 우리 총장님은 정무 감각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같아요. 뭐 저도 뭐 우리 총장님에 비해서 제가 뭐 정치를 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분들하고 호흡이 맞고 의견이 같거나 하면은 별로 저는 좋은 길이 아니다. 한번 참고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저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은 내가 아주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어. 그 파리를 어떻게 잘 자기가 골라서 치울 걸 치우고 바질 거 바르고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능수고개 잘하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봐요. 하도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한번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한 달 전쯤 됐는데. 네,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만남 한 번 불발이 됐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한데 결국 윤석열 전 총장 제3지대보다는 국민의힘 쪽으로 기운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뭐 지금 우리 김종인 전 위원장이 파리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사실은 정확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뭐 대선 후보로서 지금 지지도가 저렇게 높으면 당연히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꼬이게 되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골라 쓰고 만나느냐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 그 당시에 저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리멸렬하고 내부에서 당권 다툼이 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네. 원내대표 경선도 전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조금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지금 그 대표 경선 전당대회를 앞두고 상당히 지금 상황이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 국민의당의 우호적이 됐다 윤 전 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당연한 그런 그 수다. 네.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의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대표로 당선이 된다면 예. 대표가 된다면 아마도 더욱더 김종인 같은 그런 원로 정치인의 그 조언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노장청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윤 전 총장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오늘이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3월 8일인가 9일이죠. 9일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9개월하고 딱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윤 전 총장 야권의 뭐 독보적인 1위긴 하지만 진짜 상대는 뭐 민주당, 뭐 양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 지사하고 윤 전 총장 양강 구도가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했던 얘기 또 그리고 예. 누구죠? 이재명 예. 지사가 했었던 얘기가 겹치는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과거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위대한 대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바로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나라입니다. 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생의 꿈이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입니다.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자, 공정을 얘기하고요. 정의를 얘기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 얘기를 하지만 예. 그 사이에서도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저희가 뭐 편집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똑같은 얘기를 두 사람이 똑같이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내용적으로는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사법적 공정에 네. 좀 더 비중을 둔다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공정에 좀 방점이 더 찍혀 있죠. 네. 근데 어차피 이제 내년 대선 때 공정이 중요한 어떤 시대 정신처럼 부각이 되니까 사실 여야 후보들 너나 없이 많은 모임에 공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정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 상당히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두 사람의 어떤 공정 경쟁은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경기도지사 하면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그래서 공정을 계속적으로 슬로건을 내세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민생 경제에 있어서 공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데 문제는 사법적 공정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만 예.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그게 네. 민생과 어떤 국민 전반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예. 윤석열의 공정의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공정과 정의를 예. 조금씩 분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뭐 공정과 정의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가치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법적 그런 것보다도 저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같은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개념은 확연하게 다르다. 이재명 지사는요 그 공정을 상당히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을 공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하게 지금 그 격차가 있는 것을 예.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아까 인터뷰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경쟁의 기회의 공정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재명 지사는 결과에 있어서 평등.
윤석열 전 총장은 기회의 평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훨씬 더 우파 보수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공정, 정의 많은 정치인들이 얘기하는데 과연 네. 어떤 차별성을 갖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홍성결 교수, 최진 원장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